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판례는 다름 아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가 임대차는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개정 전에는 원래는 5년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계약갱신 요구권이 지금과는 달리 그 행사 기간이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었을 때, 자,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자,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이 5년이 초과했을 때에도,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자, 그것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초과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다투게 된 거예요. 이때 임대인은 이미 5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임대인이 이렇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서 진행된 소송이에요.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자, 이 사건에서 임차인 A는 2010년 10월 1일 임대인 B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보증금 7천만원, 차임은 월 235만원이었고요. 임대차 기간은 2010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0월 7일까지로 2년간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해당 상가를 인도받아서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서 2012년 10월 7일 차임을 월 25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계약 기간을 2014년 10월 7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을 이제 연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2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2014년 10월경에 이르러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번에는 1년간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5년까지만 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사용을 한 셈이 되겠죠. 2년, 2년, 1년 이렇게 연장을 했으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전인 2015년 7월 16일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게 된 거예요.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본인의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권리금 1억 4,500만 원의 상가의 권리를 넘기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죠. 자, 그런데 임대인이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소송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원심에서는 임대인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 계약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자,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즉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관련 조항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굳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만료는 그 예외 사유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초과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이 요건이 되면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헌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를 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서 상가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에 관한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상 유형, 무형의 재산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본 거예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이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본 거예요. 또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만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도 언급을 했고요. 신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임대인의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는 개정이 돼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이 되었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